한동안 유튜브에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여불성설이에요. 모든 중독에는 도파민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미드 이런 거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벗고 막 미국 사람들은 더 결핍이 좀 심한가 봐요, 도파민이. 그래서 자극 그만큼 더 많이 받아야 정신 차려. 라이프 자체가 막장 모든 것들 다 도파민 관련이 있네요. 도파민이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 지나치게 올라도 문제고 지나치게 떨어져도 문제고. 요즘에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엄청 쓰더라고요. 많이 쓰시죠. 도파민이 폭발했다. 네. 도파민이 터진다. 네. 도파민에 필요하다. 필요하다. 도파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파민이 왜 중요하고 왜 유명하냐면 얘를 보통 이제 쾌락 호르몬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쾌락 호르몬. 쾌락 호르몬이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도파민이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파민이 하는 일이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보상 기전, 보상 회로를 돌리는 일이에요. 보상회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그걸 참고 해냈을 때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애가 도파민이거든. 당근. 당근 주는 거. 근데 이게 잘못 빠지면 중독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한동안 유튜브에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여불성설이에요. 모든 중독에는 도파민이 관여를 해요. 네, 도파민이 관여하는 보상 회로, 보상 기전을 망가뜨린 게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하네. 그 중에 뒷방이니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저기 도파민 관리 잘하고 있어요? 맨날 하고 있습니다. 맨날? 네. 뭐 강제로 아이들한테도 도파민 강제 충족 받고요, 당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를 왜 얘기를 강제 충족. 부정적으로. 행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이렇게 막 한다는 걸 뭐 물론 조금 귀찮을 때가 있는데 네. 대체로는 행복하고. 대체로. 도파민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들 중에 도파민과 연관이 안 된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조현병. 우리가 정신분열병이라고 과거에 진짜? 알고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병인데 스키조프레니아. 이 조현병은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도파민이 지나치게 증가한 거. 도파민이 너무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조현병이거든요. ADHD는 결핍. 네, ADHD는 결핍이고 모든 것들 다 도파민 관련이 있네요. 도파민이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 지나치게 올라도 문제고 지나치게 떨어져도 떨어져도 우리 너무 의학 프로그램 같아. 도파민과 관련된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도박 영화, 카지노 영화는 다 도파민. 그다음에 엄청난 액션 영화 다 도파민. 여자 톤. 그래서 미드 이런 거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벗고 막 그게 도파민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인 거구나. 미국 사람들은 더 결핍이 좀 심한가 봐요, 도파민이. 그래서 자극 그만큼 더 많이 받아야 정신 차려. 막장으로 갑시다. 맞잖아. 아니, 사실 막장이 도파민의 절정 아닙니까, 선생님? 온갖 자극, 온갖 막장의 발상지는 할리우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랑 더 많나 봐요. 일단 뭐 막장, 헐리우드는 막 나갈 그 것으로. 작품 이전에 라이프 자체가 막장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우리 좀 바람직하게 살아요, 그래도. 전 남편의 친구와 뭐. 그러게요. 그래도 그나마 이혼했어도 약간 친한 척이라도 하잖아요.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막.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흔들어놨던 드라마 있죠? 부부의 세계라고. 너무. 또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고 그래야 되나? 통쾌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약간 놀랐던 게 이 남편이 바람핀 걸 알고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심하게. 굉장히 옛날부터 자기를 좋아했다, 짝사랑했던 남편의 친구. 그리고 남편의 회계 장부를 다 관리하고 있는 그 친구와 잠자리를 통해서 그 자료를 전달받아요. 그게 있다. 맞아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도파민 빡 왔던 순간. 네. 그 장면에서 김희애 씨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농익은 섹시함? 약간 그런 걸 선보이셨죠. 남자 확 밀어버리고 막 그런. 그 장면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하고 싶은 약간 걸. 통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장 보는 맛이 있구나. 실제 이런 상황 일어났으면 안 된다. 가장 많은 분들을 화나게 했고 가장 이슈가 된 대사가 그거죠. 둘 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내에게 이거 할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람 펴놓고 조금 좋은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아까 이게 우리 촬영 전에 어떤 PD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였어요. 이렇게 옛날에 뭐 전통사회 때는 뭐 부인 여러 명 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주 위험한 발언을 막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전통사회에서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도 있고 이런
이런 게 있던 게 사실이고 일부 다쳐. 지금도 그런 게 좀 있는 문명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첩을 두는 거죠. 네. 근데 본처와 첩에 대한 차별이 엄격한 거죠. 본처는 재산을 상속받고 본초의 자식들만이 양반으로 대우를 받고 첩의 자식들은 서울이라고 차별을 받는다. 홍길동. 대표적인 게 호부 호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그 서얼들은 불쌍하지만 여튼간에 소위 말하는 이 본처를 지키려는 나름대로 어떤 윤리적 시스템이 있고 이슬람은 정말 부인을 여러 명 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슬람도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100% 동등하게 여행을 가면 저기 반지를 사도 10개를 사야 돼. 그러니까 경제력이 안 되면 즉 동등하게 대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부다처제가 역사 속에서 흔치 않은 게 일부다처제의 기본은 경제력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일부다처제를 두는 건 가문이 좀 힘이 있어야 되고 본인도 그만큼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이나 예나 다 남동권이다. 이 부부의 세계 남자는 오히려 그 부유하지 못하고 능력이 돈 없잖아요. 없고 와이프만 하는 게 와이프가 많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바람피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이 부부의 세계가 그리스 신화가 모티브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모든 불륜의 미학은 그렇죠. 다 그리스 신화에 일단 제우스 봐봐. 몇 명? 아수스. 끊임없는 모든 아니,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가 바람 피고 그거를 질투하는 헤라 이야기가 이게 그리스 신화의 전부인 것 같아. 진짜. 맞아, 그게 다 맞장이죠. 대표적인 게 헤라클레스잖아. 헤라클레스한테 처절한 복수를 가하고 결국은 그 독약을 치러서 헤라클레스 죽이고 그 죽은 다음에 화해하잖아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화해하죠? 애들 연락 고생하고 죽고 나면 별자리 만들어주고. 뭐야 이게?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정확한. 부부의 세계는 메데이아. 메데아라고도 하고 메데이아라고도 하는데 이 메데이아도 진짜 원조 막장. 왜냐면 이아손이라는 어떤 영웅이 와가지고 자기네 어떤 지역에 뭔가 이렇게 보물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메데이아 보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막 크리스처럼 막 너무 멋있어. 아, 저만큼이나? 그럴 때 꼭 그렇게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네 그냥. 내가 이걸 찾게 해줄 테니까 나와 결혼해달라. 그러니까 이아손이 오케이. 해서 사실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주술이나 머리를 다 써서 이하손한테 보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지역의 왕이거든요. 아버지 완전 열받아가지고 막 쫓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탈출을 하는데 배가 막 오는데 세상에 오빠가 먼저 이제 여동생을 잡는다고 배로 넘어왔어. 그때 메데이아가 자기 오빠를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서 바다에 버려요. 결국은 탈출에 성공을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중간에도 그런 식의 이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계속해요. 낭랑공주네. 그러네. 네. 남자의 사랑에 눈이 멀어 이걸 찢어버리고 뭐지? 그치, 자명공가 그 북을 찢어버리고. 동생에 그런 게 좀 많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와서 한 10년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이 이하손이가 바람 폈어요? 맞아요. 이하손이? 이하손이가 다른 그 지역의 왕에 딸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보통 이러면 이제 메데이아가 불쌍한 여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희애처럼 메데이아가 첫째 결혼하기로 한 새로운 신부 있죠. 네. 신부의 옷에 독을 발라요. 그래서 그 독에 의해서 이 여자를 녹여서 죽여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이하손하고 메데이아 사이에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걸 자신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하손에게 이제 그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둘 사이에 난 자식 2명을 죽여요. 그게 서양 미술에 반복돼서 나오는 작품인 거죠. 진짜 막장 오브 완전히나. 부부의 세계보다 훨씬 막장이네. 일단 도파민이 또 빵 터지는 게 꼭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액션이죠, 액션. 그렇지. 그죠.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에 가까운 것들에 갈 때 도파민이 터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최근 10년 사이에 제 인생의 가장 슬픈 소식은 브루스 윌리스 형님께서 치매. 아프시다는 사실이 가장. 왜냐면 그분의 액션을 보면서 다이아드. 다이하드. 약간 늘어진 근육과 그 쌍욕, 메리아스. 그 메리아스, 콘제지한 메리아스. 그리고 하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그렇죠. 그분 때문에 제가 정말 행복을 누렸었는데. 그 향 덕분에 도파민 많이 충족. 너무 좋았죠. 아니, 그 전에 좀 람보나 코만도는 근육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람보나 코만도는 일단은 약간 슈퍼히어로물에 가까운 쪽이고 그렇죠. 다이아드는 왠지 현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저는 현실성 따져요. 문득 파출소에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능에 가까운 거. 네. 또 남자는 또 차입니다. 그렇죠. 분노의 질주. 최고. Fast and Furious. 네. 더군다나 이제 막 밟고 막 부시고 막 비싼 차들 막 날아가고 막 그냥 이렇게 정말 화끈한 액션에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 더군다나 그렇게 비싼 차들을 마구 부시고. 그렇죠.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건 다 나오죠. 잠수함하고도 싸우고 비행기에서도 뭐 낙하하고 별거 다 하다 마지막에 우주까지 나왔으니까. 아, 도파민. 저는 한 번 경험이 그 유럽의 리그를 모셨던 선수 옆에 드라이버가, 제가 예. 앉았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가장 놀라운 사실을 나는 알았지. 우리는 모든 차에 이게 있잖아요. 나 옆에 잡는 거. 네. 이게 없어. 없어요. 왔다 갔다 깼네. 이게 S자가 아니고 리을자로 가. 리을자로 가는데 기본 속도가 150km로 아, 달린다니까? 터닝 어떻게 돼요? 터닝 리얼자인데.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리는구나. 그게 하다가 중간에 토할 뻔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여튼 분노의 질주 괜찮죠? 주는 최고죠. 추천. 카체이싱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추격신. 이런 거는 이제 분노의 질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고 잘 나왔다 하지만 최고로 많은 차가 최장 시간 카체이싱 하는 거는 매드맥스죠. 분노의 도로. 자, 피곤해. 나 이게 매드맥스 얘기 듣자마자 또 찔렸네. 아니 거기는 너무 차가 막 8기통 뭐 이런 건데 좀 말도 안 돼 그 차는. 조금 현실성 떨어지긴 하죠.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로 추격하고 자동차로 도망가는 영화예요. 일단 사람들이 안 내려. 일관성이 있어요. 안 내려. 이게 이제 아포칼립스 배경으로 그러니까 매드맥스가 원래 호주 영화잖아요. 그 감독님도 호주 사람이고 호주 사람이구나. 네, 멜 깁슨이라는 그 유명한 명배우가 이 매드맥스로 떴단 말이에요. 호주에서 되게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졌던 옛날에. 1편이 깁슨 형이 거기서 떴어요. 그 주인공으로 뜬 거예요. 그 유명한 10년대가 진짜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네. 별이 되는 어떤 시작점이에요. 폭력이 이제 그 난방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고 막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차들이 멀쩡한 차가 없죠. 다 이렇게 그 안에서 워보이들 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세계 멸망한 이유니까. 개조수정. 최고예요. 걔네들. 바랄라 가겠다고 임모타님을 위해서 바랄라에서 만나자고 나를 기억해줘 하면서 이거 뿌리는 거. 아니 왜 분노의 질주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센 거 갖고 오니까. 도파민. 도파민은 최고죠. 매드맥스. 도파민. 현실상 떨어져도 도파민 충족시키는 영화도 최고 있긴 정보가 있어요. 아니라 막. 근데 양쪽 다 인정해, 약간 인정해. 도파민 충족시키지만 다 기계빨이 좀 심해요. 기계빨. 장비빨. 오늘 남자 장비빨 아닙니까? 여기는 외제차 뭐 비싼 것도 다 있고 여기 뭐 현실성 떨어지는 다른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순수한 액션 맨손으로 때리는 본 시리즈. 이거 최고로 재밌게 봤던 그러니까. 잘하면서 본 최고로 재밌게 시리즈는 봤던 시리즈예요. 어떻게 보면 007 제임스 본드에 익숙했던 우리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죠. 새로운 첩보 스파이물을 막 보여준 게 본 시리즈. 전 혈이가 많이 정체성이 달라요. 흔들렸어요. 왜냐면 그 피어스 브로스넌을 보면서 저것이 남자다 했는데 갑자기 맷 데이먼이 막 때리니까 맨손으로 너무 재밌는 거야. 초능력도 없고 총도 없고 아 맞아. 자기 정체성도 뭔지 모르면서 그래서 본 아이덴티티 그렇죠. 정체성 찾기 위해서 정체성 찾기. 기억 다 상실했으니까 나 누군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 어디서 왔을까 하나도 모르니까 순수하게 근데 알아보니 몸에 배이는 것들 다 무슨 그 최첨단 무기보다 더 그러니까. 하니까 멋있어. 기억은 잃었는데 몸엔 남아있는. 몸은 기억하는. 다만 이게 나중에 뒤늦게 따라갈 때 헷갈립니다. 네. 이게 1, 2, 3가 아니라 막 아이덴티티. 이름이 좀 그래서. 그래서 뭐가 먼저야 이거. 맞아요. 포털 사이트에 순서를 쳐본 다음에 본 시리즈 맞아요. 순서를 쳐본 다음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보면 이거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쵸. 예,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맞아. 총 한 5편인가 나왔다. 근데 맷 데이먼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맷 데이먼 나왔던 거는 아마 세인 2편밖에 안 될 거예요. 뒤에는 호카이가 나오고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최근에 하나가 또 이제 다시 맷 데이먼 맷 나왔어요. 데이먼 하나 나왔지. 호카이가 잘 안 됐거든. 예. 워낙 맷 데이먼 그 강했잖아요. 맞아요. 배우 이름을 계속 호카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아니 마블. 더 어려운 사람 이름도 막 하는데 야 호카이 이거 다 통하잖아요 호카이로. 예. 007도 얘기한 대로 옛날에 숀 코네리부터 해가지고는 로저 무어 그다음에 피어스 브로스는 이쪽으로 갈 때까지는 장비빨이었어요. 일단 007은 뭔가 신무기가 나와 막 자동차인데 잠수함으로 변신하고 그렇지. 월친인데. 그러니까 월패, 뭐 맞아. 폭탄도 터지고 별의별 게 다 되다가 이게 변한 게 다니엘 크레이그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몸으로 이제- 뛰는 007. 그렇지. 그게 사실은 좀 논란이 됐죠. 네. 저는 거기서 좀 사실 좀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리가 두어지. 네, 딱 우리만큼의 거리예요. 저는 이제 거리두기 하세요. 원래 이제 007은 그 우함이에요, 우함. 끊임없이 싸우지만 양복은 깨끗하게 되고 딱 끝났을 때 탁탁.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 크레이그인가요? 때리고 막 그쵸. 심지어 여자도 때려요.
그러면 얼굴 다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저만이 아니라 좀 일부 팬들은 조금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위험한 상황이었나 봐요. 때리면. 위험한 사 이게 이제 내가 볼 때 본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다된 것 같아요. 사실 본이 무슨 현실적이야. 누가 이렇게 툭툭하면 죽나? 아,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뭐 너무 심하잖아. 그렇죠? 시야에. 그리고 왜 CIA 급박한 상황에 오토바이가 거기 있어? 꼭 보면 오토바이 타고 따라가고. CIA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본 시리즈가 처음에는 신선해서 좋긴 했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아저씨의 원빈이나 옛날로 넘어가면 이소룡하고 뭐가 아이, 다를까라는 생각도 좀 거의 들긴 해요. 황비용이야. 그거 그 촬영 기법. 나는 태극권의 황비용하고 똑같아. 혼자 다 싸우잖아. 근데 촬영 기법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거기 본 시리즈에서 이렇게 아, 딱 그건 아니, 정신 없이 막 하면서 뭔가 현실성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느껴졌을 것뿐이에요. 그거만 상관하죠, 우리 시청자로서. 뭐 현실성 떨어져도 현실성 느껴지면 그럼 좋죠. 지금 크리스가 뽑은 거는 이제 맨손 주먹이잖아요. 본 날 시리즈는 떴어요. 네, 계속. 총빨도 있어, 총빨. 존윅. 좋네. 존윅. 그 누가 통계 내놨던데? 그 4편까지인가 5편까지 시리즈 중에 총 존윅이 죽인 사람 숫자를 누가 찾아서 세봤던데 그거. 사실은 이게 살인마야. 그렇게 인간관계 없는 영화도 처음 봤어요. 자기 개 뭐 다친 것 때문에 열받고 막 이런 거잖아. 개 죽였다고 한 조직을 몰살시키고. 걔 죽은 거부터 열받아서 공감시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감 안 갔어요. 야, 근데 현실성 원에서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이더니 투에서 그렇게 죽이고 쓰리에서도 그만큼 죽이더니 포에서도 그만큼 죽이고. 네. 무서운 영화예요. 아, 농담 있잖아요. 세상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존윅의 개, 강아지.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테이큰 아저씨의 저기 딸. 절대. 또 하나 뭐 있는데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테이큰에서 리암 니슨 딸이 3번 납치되거든요. 그 정도면 아빠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따님이 좀 문제가 있으신 거죠. 위험적으로 안 가야 되는데. 참 신선한 그런 접근이구나. 자꾸 아빠를 대도 테스트하는 건가? 그다음에 뭘로 봅니다. 전당포집 아저씨 옆집 아이 뭐 이거 원빈 아저씨 때문에. 사실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고 이 포스터가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화려해 보이거나 약간 성공한 느낌을 할 때 이 포스터 되게 많이 따라가. 맞아요. 와인잔이나 샴페인잔 들고 딱 이거 하는 거 되게 많이 따라가. I'm Gatsby. 심지어 양복 똑같이 입고. 이 안 보이고 미소하고. 위대한 개치. 위대한 개치. 위대한 개치. 이제 스콧 피츠제럴드인가 그 워낙 유명한 소설. 유명한 소설에 미국 소설. 필수 독서예요. 아. 네. 학교 때 무조건 읽어야. 막장 소설. 1920년대 때 그 아까 그 얘기 어떤 비하면 아무것도 부자들의 아니에요. 향락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츠비 비교적 순수해요. 아까 그 그리스 신화나 그 영국 동화에서 나오는 그 사악한 그 놈들이 얘기야. 아니에요. 네. 재즈 시대, 그 재즈 에이지라고 부르는데 그 많이 지쳤잖아요 전쟁에. 사람이 이제 막 살고 싶고 행복 위해서 살자. 주가 막 오르고 완전 호황 막 누리고 그래서 술, 여자 막 바람 피고 거기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 사실 일어난 것들. 이더라고요. 그 풍주법도 있었어요. 술을 못 먹게 하는. 그 개츠비도 처음에 그 바 데리고 바 가잖아요. 네. 그 바는 스피키시라고 무슨 이발소처럼 생긴 그런 장사인데 밀주 파는데. 이발소 뒤에 이 비밀문이 있어요. 그 열고 들어가면 다 바 먹고 있고 정치인들 심지어 경찰 대빵까지 막 거기서 술 술 먹으면서 여자랑 키스하고 저기 경찰청장이야. 경찰청장 와서 술 마시고. 합사는 거예요 거기서. 재즈 에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찰스 디킨스 영국 문학가는 또 이제 도금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순금이 아니고 이렇게 도금돼 있는 페이크. 그러니까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근데 뭐 위대한 개츠비는 워낙 좋게 보면 한 남자의 순애보죠.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던 한 남자가 그녀를 쟁취하거나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척하면서 사기를 벌인 성공한 척이었군요.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돈을 갖다 쓴 거니까. 저는 반대편으로 디카프리오가 이제 물론 주인공이지만 디카프리오가 사랑했었던 그 여성과 그 여성의 남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진짜 부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 순수한 사랑을 차라리 감당 못하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순애보 디카프리오를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니까 영화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츠비의 순애보가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 그거죠.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여자의 딱 맞은편집을 사가지고 밤마다 그 불을 딱 켜놓고 맞아. 악한 남자 그렇게 못하죠. 그럼. 악한 남자 그냥 이 집값 아이고. 올라갈 이 집만 생각하고. 한없이 미국 콘텐츠에 대해 동정적이다? 아이고 너무 공감 갖고. 근데 사실은 이 위대한 개츠비가
그 순애보로 살아가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짓은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열등감이요? 가짜 부자잖아요, 가짜 부자.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공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차. 이게 팍 보여주시는 거죠. 네, 확 보여주는 거. 그다음 물체들. 금부칙, 금은보화. 아, 명품.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확 투자하잖아요. 맞아. 네. 목에 한 5개씩 감고. 디스크 걸리겠어. 맞아. 저도 명품 하나 하면 크게 이렇게 GUC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손님에 막 보여줘야죠. 써 있는, 그치? 어차피 샀으니까 맞아. 티를 좀 내야죠. 팍팍. 맞아. 그래서 열등감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행복의 반대말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복의 반대말은 저는 비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 초점을 나한테 맞춰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 맞추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피곤해요. 그럼. 그다음에 성공이라는 거의 척도가 너무 규격화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몇 평 이상의 아파트, 평수로? 30평째 이상의 그래. 아파트, 그다음에 2000cc 이상 배기량의 자동차, 그다음에 연봉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맞아. 근데 사실은 나라마다 중산층의 기준이 좀 다른데 너무 미화됐을 수는 있는데 이런 거예요. 외국어를 하나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봤어요, 그거.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어야 그렇지.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그 도움이 필요할 땐 그 사람을 위해서 위험에 처했을 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산층의 정확하게 걔는 시티즌 시민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자주 갔지만 네. 도산서원을 갔어요. 근데 안동에 있는 이제 뭐 퇴계이왕이 유명한 서원이긴 한데 가면 이제 되게 커요. 근데 그건 이제 퇴계이왕 죽은 다음에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건물이. 아. 실제로 퇴계이왕이 50의 나이에 지었던 건물은 도산 서당 하나예요. 네. 딱 10평밖에 안 돼요. 10평밖에 안 되고 절반은 마루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은 서재고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이 본인 자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학이라는 건 되게 권위적이고 위계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좀 선비들의 삶을 좀 자세히 보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가난하게 지내고 청빈하게 지내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가보면 서당도 되게 조그만데 담벼락도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어떤 존비 친소를 따지지 않고 와서 지혜를 구하면 토론하고 대화하고 자기도 한참 어린 막 율곡이가 찾아왔는데 율곡이가 약간 이게 좀 처음 본 자리에서 선생님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거 틀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 한참 후배가. 예, 한참 새파란 게. 네. 근데 퇴계형이 그걸 딱 듣더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딱 순서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열린 마인드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요즘 말로 하면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차 마시면서 오래 길게 얘기하고 조선 유학자들은 검은 거 다 뜯을 줄 알고요. 네. 그리고 서예 잘 그림. 쓰고 2박 3일 동안 우리 맨날 기생 끼고 노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즐기면서 글로 표현하고 대화하고 그런 걸 우리가 사실은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멋지네요. 그런 것도 일종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그런 미니멀리즘, 소박함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그런 건 않을까. 좋죠. 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기 전에 아유 잠깐 보고 자야지 하고 쇼츠 좀 봐야지 했는데 3시간 지나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AI가 너무 똘똘해져서 알고리즘이 너무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지가 너무 똑똑해요. 저 저도 크리스타 키우면 맨날 이탈리아 해변 수영하는 건 나와요 지금 계속 이탈리아만 그거 나와. 자기도 몰라요. 위험한 게 자기도 빠졌다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요. 인지 못하는 게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키는 게 좋은 거고 도파민의 좋은 경로, 건강한 경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도움되는 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동할 때 옆 사람들 보면 웃으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인상 빡 쓰면서 막 땀 흘리면서 숨 차면서 막 이러고 들고 있는데 운동 딱 끝나고 샤워할 때 샤워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다 웃고 있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런 건강한 도파민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중독 쪽 경로를 죽이기,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하면 가장 좋은 게 운동이다라는 거. 건강한 도파민.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